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현입니다. 오늘은 KB증권 주식회사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 IB, 디지털, IT, PB 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5월 2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전은아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보령시 일자리 박람회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참여 20개 업체, 간접 참여 11개 업체, 총 31개 업체 참여 예정으로 총 구인 인원은 179명입니다. 행사 일정은 5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로 행사 장소는 보령시 죽정동 소재 대천체육관입니다. 관련 구인 정보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보령시 일자리 박람회로 검색하면 상세 구인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접수 가능합니다. 부대 시설로는 홍보관, 이벤트관, 창업관, 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많은 구직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취업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충남 보령 일자리 박람회 소식입니다. 대천체육관에서 5월 16일에 열리고요. 총 31개 업체가 179명 구인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취업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주식회사 풍농 장항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비료 제조업체로 이번에 자재부, 안전관리, 기계과 직원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세부 내용은 자재부는 원료 입출고 관리 및 행정 업무이며 안전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행정 업무, 기계과는 캐드 사용 가능자로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4년 내졸 학력자로 경력은 관계가 없으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과는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월급 332만 5천 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9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준비하셔서 이메일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천 장항에 위치한 주식회사 풍농 장항공장에서 자재 안전관리 기계 직원 총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크넷을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전은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 경남의 채용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전해주세요.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지역의 구인기업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 거북설비 주식회사인데요. 거북설비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가스 배관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가스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거북설비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건설 노무비 대장 신고 작성, 입퇴사 서류 관리, 자대보험 취득 상실, 회계 실무 등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급은 250만 원 이상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전문대졸 이하이고 2년 이상 경력자 우대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지원,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9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 위치한 거북설비 주식회사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월급은 250만 원 이상입니다. 고졸 이상 전문대졸 이하 사원을 구인하고 있고요. 2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다음으로 경남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부곡동에 위치한 풍원공업 주식회사인데요. 풍원공업 주식회사는 금속 및 전자 스프링 등을 제조하고 도매 및 수출까지 전문으로 하는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풍원공업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생산 계획, 실적, 일정, 인원 관리와 표준 문서 관리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하나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급은 220만 원 이상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와 기숙사 지원,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3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해 소재 기업 풍원공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고요. 경력은 무관하나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미입니다. 이 업체는 식자재 제조 및 도매 식품업체로 이번에 생산팀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인근 거주자, 1년 이상 유관 업무 경력자, 즉시 출근 가능자, 장기 근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직무 내용은 생산팀의 생산 가공 업무이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 있으며 급여는 연봉 3,673만 원, 수준으로 만근 시 상여금은 별도 지급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이식이 별도 제공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한 후 방문하여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화미에서 생산직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산팀의 생산 가공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연봉은 73만 원 정도고 만근 시 상여금은 별도 지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소식 전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잉글우드랩 코리아입니다. 이 업체는 화장품을 OEM으로 제조 및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에 라인 증설에 따른 생산 라인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 이상자로 경력은 1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고 화장품 생산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직무 내용은 다양한 화장품에 맞춰 케이스 포장 및 라벨 부착하는 업무이고 고용 형태는 1개월에서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근무는 주 5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시급 1170원의 수준으로 복리후생으로는 일식 및 통근버스를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8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 또는 인천고용센터 박차라 주무관
032-460-47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장품 OEM 제조 생산업체 주식회사 잉글우드랩 코리아에서 생산 라인 직원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 이상자로 경력은 1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는 1개월에서 3개월 계약직 근무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또 갈아타 보겠습니다. 이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 오늘은 직장인의 미묘한 기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제가 사연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사연 네. 같이 보실까요? 네. 네, 사연 보겠습니다. 제목은 같은 팀 내 비밀 연애가 거슬려요라는 약간 좀 흥미진진한 제목이에요. 꿀잼이죠. 예,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팀 내 같은 직급인 사원과 팀장이 비밀 연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채팅창을 봤는데 입술 이모티콘이 있어서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필요한 외근을 둘이서 자꾸 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같은 직급인 사원과 협업해서 할 업무가 있는데 외근 출장 등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업무 부담이 제게 옵니다라는 사연이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 사원에게 웬만하면 제 개인 얘기라던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계속 모르는 척하고 제 할 일을 하면 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사내 연애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이 글쓴이인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렇게 사내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 사내 연애는 딱 그냥 너무 대표적인 게 CC를 보면 되잖아요. 네. CC를 이제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안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지금 CC 말씀하시는 CC는 캠퍼스 커플의 CC인가요? 그쵸. 아, 그렇습니다. 캠퍼스 컴퍼니 커플. 커플 아니고 컴퍼니 커플도 CC군요. 저는 학교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캠퍼스 커플로. 네, 학교의 캠퍼스 커플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짐을 하겠죠. 다신 이런 거 안 할 거다. 저는 캠퍼스 공감되네요. 커플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도요. 네. 사내 연애는 생각도 온감생심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불편함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회사 다니실 때도 사내 연애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걸로. 일단은 이제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했던 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사 생활을 하는 거니까 뭐 프리랜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소속 강사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회사는 이제 항공사였는데 아시다시피 완전 여초 집단이잖아요. 남자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훈훈한 그 남자 승무원의 인상이 약간 좀 얼핏 떠오르는데 안 계셨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남승무원 채용이 진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퇴사하고 나서 남승무원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는데 다만 간혹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쌍칼 커플이라고 하거든요. 쌍칼이요? 대한항공이 칼이니까 쌍칼 커플이라고 하는데 쌍칼 커플은 좀 많이 봤었죠. 쌍칼. 네, 또 쌍칼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역시 사내 연애 힘들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사내 연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미묘한 좀 이 업무에서의 혹시나 이렇게 헤어졌을 때 불편한 그런 것들일까요? 일단 이 사연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불필요한 외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불필요할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제3자가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뭔가 시간이 줄어들고 업무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도 만약에 이제 이 사내 연애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게 이 분의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공과 사, 이 아무래도 구분을 하는 게 직장이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인 연애를 한다는 게 뭔가 제3자들한테는 괜히 공사 구분을 못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좀 쉽지가 않을 거고 제일 뭐 타격이 큰 건 헤어졌을 때죠. 헤어졌을 때 어떤 모두가 서먹함, 불편한, 모두가 불편한 이 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자리 동선 짜야 되고 점심 먹을 때도 그렇고 정문으로 들어오고 후문으로 들어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좀 우리 커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점이 좀 많죠. 이 사내 연애를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좀 나쁜 것 같습니다.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좀 불편함을 주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딱 이 사연처럼 팀장과 이제 부하 직원인데 그러면 다른 동료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진급이라던가 이런 평가에 있어서도 당연히 불이익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개인적인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업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감싸주고 싶죠. 감싸주고 싶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그렇죠. 그리고 괜히 이 사람한테 뭐 다른 동료가 좀 밉보였다라고 한다면 또 괜히 이 사람과의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꼭 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와, 이런 건 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사내 연애를 하다가 들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들킨다라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나 빼고 다 아는. 나 빼고 다 아는 거죠. 복사기도 아는. 그렇죠. 정말 그 사무실에는 A4 용지도 아는 전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막 뻔뻔하게 아닌데요라고 하면 더 찾고 싶은 법이거든요. 디스패치처럼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숨기다가 혹시나 만약에 이제 오픈이 되게 되거나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 그래도 쿨한 척하면서 말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왜냐면은 더 그걸 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정말 조용히 당부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연애는 하게 됐지만 회사에서는 공사 구분도 해야 되고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싫어서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알게 됐으니 되게 우리 좀 정말 공사 구분 잘하겠다. 회사에서는 진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관계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이상적이죠? 말씀 들으니까 되게 이상적이고 흘러가는 그냥 바람대로 그냥 이렇게 좀 떠들썩하다가 말겠거니 하면서 조용히 좀 관계를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 기업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사내 연애를 하게 된다면 공개 생각이 있다 없다를 조사했습니다. 8%는 당당하게 밝히고 편하게 만난다. 17%는 들켜도 반박하고 끝까지 비밀로 한다. 75%가 될 수 있으면 숨기고 발각되면 그때 말한다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5%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좀 최대한 늦게 말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숨기려는 커플을 동료로 딱 목격을 하고 소문을 내게 되면 혹시 이게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뒤에서 좀 이렇게 소문이 좀 돌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관련해서 문제 혹시 되지 않나 봤는데 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몰래 사진을 찍는다거나 증거 자료, 예를 들어 카톡, 뭐 입술 이모티콘 이런 걸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퍼뜨린다거나 녹음 파일을 퍼뜨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패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디스패치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뭔가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의 벌금. 이럴 수가. 형법 307조 1항이라고 해요. 명예훼손죄. 와, 이 재미로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둘이 사귀는 것 같아. 둘이 뭐 손잡고 있는 걸 봤어. 이렇게 그냥 말을 전달하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랑하고 좀 하는 건
좀 어느 정도 사생활의 영역으로 그쵸. 보호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또 가져온 표에 의하면 사내 연애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10월 14일에서 2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한국 기업도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 간의 사적인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72%가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이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 간의 이런 권력 관계에 있어서 금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72%. 정말 많은 과반수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연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뭐 동호회나 친목이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네. 직장은 내가 피해를 받게 되면 그렇다고 싫다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네. 둘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네.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크겠죠. 아무래도 네.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여파에 이런 뭐 예를 들어 막 가불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천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직장은 일하러 온 거고 또 이게 권력 관계가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건 진짜 원천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같은 그렇죠. 팀 안 되겠어요. 다른 팀은 그러니까요. 안 될까요? 보통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내가 다른 팀, 타팀 이런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누구랑 만난다더라 이런 정도로 가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자와 뭐 신입사원 이런 경우. 이럴 수가.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 실장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장님이 이제 인사평가를 이제 이 직원한테만 잘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내 연애가 공공연해지면 이제 이런 권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뭔가 고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직장 내 갑질 사례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드라마 안에서는 본부장님이랑 실장님 그리고 뭔가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대리에 막 러브라인을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좀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면 좀 안 좋은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권력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현실이니까요. 네, 그쵸? 이게 진짜 드라마가 네. 아니라 현실이니까 안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통계 자료 또 보겠습니다. 직장각질 119가 사내 연애 금지에 대한 높은 찬성률은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을 경우 상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는 등 그쵸. 2차 피해를 입을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의 12%는 직장 생활 시작 이후에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와우, 정말 끔찍하네요. 그쵸.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요즘 안 좋은데요? 이런 걸 좀 보면은 직장 내 연애가 진짜 완전 로맨스로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치 않는 구애 진짜 싫어요. 그니까요. 너무 이거 싫어. 폭력이죠. 네. 이런 거 완전 폭력인데 그래서 요즘 자만추라 그러잖아요. 뭔가 네.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니 좀 자연스럽게 누군가 호감을 갖고 만나고 싶다라는 이게 약간 여기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권력이 개입이 되고 뭔가 공적인 회사에서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거절을 하는 것도 되게 뭔가 나한테 불이익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이제 구애를 하는 것조차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래도 상사분들이 거의 다 여자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사무장 여자분이랑 신입사원 남승무원분이랑 결혼하는 사례도 있고 헐, 네. 근데 나이대가 좀 맞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항공과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되게 일찍 입사를 하시고 이렇고 네. 이제 남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군필 하시고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케이스니까 나이가 또 비슷해요. 뭐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오히려 되게 좀 이상적이라고 봤었는데 뭐 분명히 이렇게 잘 이어지는 그런 결혼이나 뭐 이런 만남이 있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원치 않는 구애 같은 것도 되게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막 저보다 이 상사가 막 불필요한 구애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좀 애둘러서 좀 거절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말눈광이 얘기해야 좋지 되는 않을까요? 거예요? 말눈광? 일부러 이제 이거를 낀다거나 능률이 오르거든요. 네. 일부러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좀 네. 이렇게 구애를 멈추시지 않을까 좀 하는. 눈치를 좀 주면서 나는 이제 그쵸. 다른 거에 관심이 많다. 그쪽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쵸. 걸 넌지시게 던지는. 능률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다. 저는 딸기라떼요. 혼자 이렇게 약간 그런 눈치 없는 모습도 좀 보이면서. 저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가볼게요. 전 먼저 이만 이런 거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요즘 MZ 이러면서 이제 구애를 멈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직장 내 사내 연애에 대해서 재밌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사내 연애를 못하고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일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여러분은 연애를 지금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일만 하시고 연애는 밖에서 네. 편안하게 하시는 네. 걸 응원합니다. 아, 화이팅! 맞아요. 직장보다는 우리 밖에서 만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간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되는데요. 저도요.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톡톡 안녕.